김영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잘못 살았다, 부끄럽다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 이등사 손동식 영웅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7만 명이 넘겨서 경례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신문에 날 잊지 마라라는 칼럼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손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글을 못 썼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7월달에 다시 2탄으로 43호 연좌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야겠구나 했습니다. 네. 죄를 속죄하는 일은 제가 글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다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잠깐 오늘 제가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설의 테너 칼리 아비니가 부른 노래인데 엘리자베스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저 여자가 전 애인을 찾아가기 때문에 전설의 테너로 이태리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 사람이 실제로 영화에 나와서 돌아오라 소렌토 이런 노래를 쭉 부르는데 앞으로 좋은 분이 좀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지난 월요일날 6.25 70주년 행사가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147위회를 봉헌하는 의미 깊은 뜻깊은 행사가 6.25 70주년 행사로 저녁에 열렸습니다. 이날 147위회 봉헌은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게 돈을 줘가지고 6.25 때 격전지인 개천, 군산을 한난 장진호 전투에서 1990년도 94년까지 발굴한 모든 유해를 가져가서 하와이에 있는 실하이라는 유해 감식단에서 감식해서 한국군 유해 147로 최종 판정이 돼서 봉헌된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그날 나가지 않고 그 다음날 행사 때 나갔고요. 제가 월요일날 어느 신문에 쓴 기고인데 제목이 날 잊지 마라는 이 칼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이나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2월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2월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6.25 전쟁 70주년 호국보훈 행사가 있었다. 미국 하와이에서 봉헌된 한국군 전사자 147위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행사 주제는 전사자들을 기리는 영웅들에게 경례, Salute to the Heroes였습니다. 정부는 이 영웅들에게 대통령에게 발사하는 예포, 조포 21발을 발사해 국가 원수급 예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 행사를 보면서 6.25 보복 후원 행사가 또 다른 진정한 영웅들을 잇고 있었다. 바로 6.25 전쟁 시 북한의 포로가 돼 살아서던 유해로는 돌아오지 못한 영웅들이다. 6.25 전쟁 정전협정 직후인 1950년 8월 유해인군 사령부는 북한군 중국군의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국군 규모를 82,388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1954년까지 진행된 포로 교환을 통해 귀환한 국군은 8,343명에 불과하다. 최소 7만여 명의 국군이 포로로 남았거나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과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북한은 그때마다 다른 이론들을 전향했다. 국군 포로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94년 국군 포로였던 조창호 소위가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조 소위의 탈북은 북한 주장이 거짓임을 온몸으로 증거했다. 돌아온 국군 포로나 탈북자의 증언 및 각종 자료들에 따르면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을 노예처럼 살았고 또 살고 있다. 이들은 불발탄을 해체해다 죽고 광산 유독가스에 숨막혀 죽었다. 손가락이 잘렸는데도 복귀회를 들어야 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신문에서 지웠더라고요. 강제로 북한군 인민군에 편입되어 그 괴뢰군 구급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난 25년 동안 탈북해 귀환한 군포로는 80명이다. 귀환 국군포로 숫자는 1994년, 99년까지 8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한 해에 9명으로 늘었다.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6명이었다. 2004년에는 14명에 달했지만 2005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한 명을 끝으로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했다는 소식은 없다. 2010년 이후로는 국군포로들의 연령이 90세 안팎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자력으로 귀환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기록에 의하면 생존자는 지난해 9월 기준 24명이다. 제가 화천에서 중령 때 7사단 작전 참모를 했는데요. 그때 조창호 소위 기원하서 저녁식을 제가 중령 때 조창호 중위가 40몇 년 만에 중위가 됐더라고요. 아까 손 대표님이 60몇 년 동안 근무했는데 당연히 국가유공자 돼야죠. 네, 이렇게 해서 조창호 중위가 왔는데 소위고 있다고 중위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진급 신고도 하고 그날 행사 때는 주로 정복을 입어서 했는데 뽀샵을 했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이렇더라고요. 나진철 씨는 가명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일보에 인터뷰를 했는데 손 대표님 아시면 잘 알 겁니다.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가명을 했습니다. 6.25 전쟁 우리 손 대표님도 정전협정을 2달 앞둔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손종식 2등 중사도 1950년 7월 강원도의 한 줄지에서 중공군 포로가 됐다. 북의 옹리대 탄광에서 40년 이상 강제노동을 하다가 2004년 여름 뉴욕국절 때 탈북했다. 51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았을 때는 76세였다. 나시는 6월 20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직 북한에 남아있을 국군 포로를 언급하며 이들을 잊힌 사람들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나시 가족이 북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인물을 특정할 실목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나시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이 걱정돼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잊힌 사람들이 다 기억되기를 바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시는 강원도 삼척에서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강원도 출신인 나시는 23살이던 1950년 수저자단 소국으로 6.25 전쟁에 뛰어들었다. 아내와 아이 셋을 두고 전쟁으로 떠났다. 막내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을 때였다. 나시 특기는 박격포였다. 치열했던 전투조종 무전이 갑자기 들리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후퇴하고 있었다. 나시는 박격포를 놓고 온 게 생각나 고지로 다시 갔다가 중공군에게 붙잡혔다고 했다. 나시는 한 달가량 옹기됐다가 평안북도의 한 광산으로 끌려갔다. 철광석 때문에 사상교육을 받았다. 그 다음엔 지붕도 없는 집사 화물관에 실려 한경북도 탄광으로 보내졌다. 200명가량들은 다 국군 포로들과 함께였다. 나시는 그 탄광은 정말 열악했다. 하루 3교대로 40년 넘게 일했다며 할당량을 지하려면 늘 시간이 모자랐다. 아침에 들어갔다 할당량을 전밤 12시 줬다고 했다. 그가 일하던 막장은 높이가 2m도 되지 않았다. 갱도는 툭 한번 부러졌고 가스 폭발도 다발사했다. 많은 국군 포로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도 말씀이가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총살을 당한대요. 그렇죠? 나시는 탄광에서 수십 번 죽을 뻔했다. 숙소에 들어온 머리가 너무나 아파 김치국물을 마시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고 했다. 북의 사상교육은 끝이 없었다. 눈을 잠시 붙인 뒤에 매일 아침 사상교육을 받았다. 국군 포로 송환 협정에 따라 일부 포로 송환이 이루어진 것도 몰랐다. 그러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만 했다. 북한 당국은 국군 포로들에게 결혼시켜 강제로 자식을 낳게 했다. 어쩔 수 없이 남아있도록 한 것이다. 나시는 난 장가 안 간다고 했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계속 막장일에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그는 주변에서 그래도 장가 가면 누가 챙겨주기라도 한다. 그래서 억지로 결국 결혼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북에서도 아이들을 얻었다. 털을 잡았지만 국군포로 가졌더니 여전히 차별을 받았다. 이게 괴뢰군 새끼 그거네요. 자식들은 중학교 졸업 후 대부분 탄광에 보내졌다.
나씨의 북쪽 아들도 탄광에 습겠다. 나씨는 2000년대 초반 이산가족 상봉에 나와 남쪽의 큰아들을 만났다. 나씨는 내가 탄광일을 잘하는 축에 속해 국군 보로인데도 가족 상봉에 보내줘 갔다며 상봉어머니 오이구가 매일 도망가는지 확인하고 감시했다고 했다. 평생을 탄광에서 일하는데도 북의 감시는 끝나지 않았다. 나씨는 70대였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더라도 남쪽에 가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여름 다른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이른 아침 부인과 함께 집을 나섰다. 두만강을 중국에 들어갔다. 나씨는 두만강을 제방을 걷는데 경사가 엄청나 떨어지면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나씨 부부는 일주일간 숨어있다가 연호삼의 도움으로 찌린섬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녘땅으로 들어왔다. 북한을 떠난 지 9일만이었다. 남쪽 가족이 없었다면 나씨는 76세의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큰아들 성진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산가족 상봉 때 처음 알았다. 성진씨는 2000년 한 국군 포로를 만나 아버지의 생존 사실을 들었다. 성진씨는 믿기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아버지 성함을 얘기해 바로 강원도 사람인데 라고 하더라. 세 차례는 아버지를 탈북시키려 했지만 아버지가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포기한 상태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고 극적으로 아버지를 뵙게 됐다고 말했다. 나씨는 처음에 남쪽 가들이 주선한 탈북을 보이비의 공작으로 의심해 거부했다. 나씨는 하루가 누가 찾아와 남쪽에서 연락이 있었다. 같이 가자고 했다며 내 신분이 국군 포로여서 보이비에서 떠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의심이 돼 선뜻 따라나지 못했다고 했다. 성진씨는 금강산에서 아버지를 배웠을 때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다고 회고했다. 그는 1954년 7월 아버지의 전사 통지문을 받고 그날을 기일로 삼아 매년 제사를 올렸다며 그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했다. 나씨는 헤어질 당시 7살이던 남쪽 아들에게 어머니 이름이 뭐니라고 물었다. 나이든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머니 이름을 들은 나씨는 그제야 옳구나라고 외쳤다. 그는 가슴이 먹먹했다. 우리 집안 인구를 닫지 않고 살아 남았구나. 남쪽에 있는 아내가 정말 고생했구나. 우리 막내는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담담하게 털어놨다. 손 대표님 얘기를 도와서 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옛날 국방을 읽어보시면서 북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켰다고 전쟁에 나갔다가 억울하게 잡힌 사람이 수두룩한데 다 못 돌아왔어요. 남쪽에서는 잊힌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북에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국군 포로를 돕는 인권단체인 물망초, 날 잊지 말아라. 전에 국회의원했죠. 박선원 이사장은 이제 230명 정도만 북의 생존하청을 추정한다고 했다. 정말 시간이 없다. 국가는 북한에 정당하게 제의해서 생존한 영웅들을 최대한 빨리 귀환시켜놨다. 근데 세 분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회담했지만 탈북 포로, 국군 포로의 기억자도 꺼내지 못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유해 발굴 작업도 추진해서 돌아가신 영웅들의 유해를 신속히 봉환해야 마땅하다. 전 세계 경찰 국가로 세계 분쟁에 관여하는 미국은 단 한 명의 병사도 적지에 남겨놓지 않는다. 유해라도 반드시 데리고 온다. 지난주 봉환된 147의 국군 유해도 북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봉환됐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수차례 진행됐던 남북 고위급이 정상회담에서도 국군 포로도의 북측에 제의하지 못했다. 원래 제가 쓴 문장은 지난주 6.25 전쟁 행세가 전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에게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법률받아도 제가 잡혀갈 것 같아서 제 딸이 영문소리를 할 수 없이 문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도 자유가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를 지키려다 적지에 남은 국군 포로들은 70년째 남쪽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정부가 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을 것이다. 도대체 이들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But this I swear, before you and before Almighty God, that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Dead or alive, we will all come home together. We are soldier라는 그 베트남 전쟁을 담은
실존 인물, 나중에 무 중장까지 됐는데 그 1대1을 다룬 영화인데, 제가 대학에서 영화로 보는 리더십을 강의할 때 죽어든 살아서든 선교사로 북한에 갇히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도 가서 자기 시민을 끝까지 데려오지 않습니까? 살아서든 포로가 됐건 뼈가루까지 찾아오는 게 미국이니까,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가의 죽음으로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25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유해가 왔을 때는 나가지 않고 다시 동체를 옮겨가지고 행사 때 딱 해서 보이는 거 위주로 했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전사 유해를 만든 행사 때 백악관에서 밤도 잠을 안 자고 그대로 나와서 새벽 4시에 부동의 거수자로 18분의 유해를 맞이하면서 끝나고 나서 희생자 유족을 만나서 일일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국방부에 있는 포로 전사 유해자는 국장이 담당이 있으며, 포로로 됐거나 납치됐거나 억류됐거나 전사자가 됐으면 그 뼈가루까지도 찾아서 국가가 장성이 송조기를 줘서 가져오게 인계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여러분에게 국가가 되도록 정말 저도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이 국가의 죽음으로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아온 생존한 포로들이고요. 제가 또 이 글을 지난 월요일에 올린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았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을 했던 저희 육사 동기생은 전화를 해서 지금 때문에 그런데 곧 이런 일에 자기가 참여하겠다라고, 국정원에서 1급으로 근무했던 분도 비사를 얘기하고 제가 차마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 정부에서 나쁜 짓 한 거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아까 손 대표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문사님이 그 자식 있으면 제가 우리 아빠랑 한대 찼을 건데 그 자식 그냥 나중에 만나면 제가 열심히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 말로 누구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스라엘도 어느 날 바벨론이라는 강국에 잡혀가지고 바벨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가서 지금 이라크인데죠. 바벨론 강가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유명한 그 베르디가 작곡한 그 노래가 이런 데서 오페라가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무너지고 페르사가 이 중동 일대를 지배하죠. 성경에는 바사라가 나왔죠. 크세르세스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다 집으로 가, 고향으로 가. 그리고 70년 만에 1차, 2차, 3차, 그 중에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아 같은 훌륭한 선지자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70년, 신년이 됐습니다. 6.25 전쟁. 만약에 정전협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3년 남았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3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북한이 김일성교 폭력 집단, 그 헤로당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벌레로 물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은 지금 김정은이 거의 정상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평양 시민도 3개월째 배행을 못 받아서 폭동 직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고 김유정이 저렇게 엄포를 피다가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들 7만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지금 잊혀가고 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모두 죄인이다. 이 우리 다가는 월요일 아침을 열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7만여 명이 돌아가셨거나 아직도 생존해 계신 진정한 영웅들을 대신해서 절규를 외쳐봅니다. 날 잊지 말아라. 내와 멸튼 대한민국 조국이여, 내 뼈가루 가져라도 가져가라.
43호 연자제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이제라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